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너무 괴롭고 속상한 마음이에요. 저는 현재 남편과 5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외도입니다. 현재 상간녀는 남편 친구의 전 여자친구예요. 그렇게 제 남편과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합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먼저 연락해서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걸 제가 알게 돼버렸습니다. 이후 저를 만난 상간녀는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예요. 불편해하시니 앞으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습니다. 그동안 상간녀는 저희 부부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상간녀는 아예 모텔 방을 잡고 약 6개월 동안 남편과 함께 지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상간녀의 친동생은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인지 뭔지 SNS에 저의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상간녀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증거를 나열하며 호소까지 했어요. 저는 그쪽 당신의 딸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졌어요. 너무 힘듭니다. 제발 따님 좀 말려주세요. 내 딸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믿을 수 없게도 그 여자의 엄마는 저보고 그러더군요. 이게 과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심지어는 이후 어떤 녹취록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가 좋다면 만나야지. 더군다나 남편의 친형 와이프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형님과 미래의 동서라는 멘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바람이 났었다는 둥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저를 비방하고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저와 상간소장 송달건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죠.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 말까지 함부로 내뱉을 정도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이번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이 저와 긴 연애를 하기 전에 이미 한 번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댁에 찾아가 상간녀 소송건과 이전의 혼인신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그러시더군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왜 여기 와서 난리 피우니? 지금 그게 저한테 할 말이세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고 심한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간녀는 제가 사는 지역에 현재 남편과 함께 원룸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SNS에는 온통 저희 남편과 찍은 사진만 올려요. 행복하다는 글을 수시로 올립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 억장은 무너지고 분통이 터져요. 아직 정식으로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상간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을 수가 있을까요? 상간녀는 취미라 할 정도로 소위 환승이별과 만남이 상습적인 여자입니다. 남편 친구랑 사귀었을 때도 그전 남친하고 만나다가 환승했어요. 그 남친하고 만나는 중에 제 남편하고 바람이 나서 또 환승했고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면서 남의 신혼집에 들어와 성관계까지 가지는 상간녀가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일까요? 상간녀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SNS를 통해 대놓고 유부남과의 만남을 알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 부모님을 들먹거리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현재 정신적으로 제게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감도 잃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덧 소송을 시작한 지 11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곧 판결을 앞두고 있네요. 그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오직 이 판결문 하나 받으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남편을 믿고 꿈꿨던 미래도 삶의 의미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그려왔던 그간의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와 무기력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짧게 연애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삶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고 모든 게 허무해지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이혼 잘하셨어요. 상간녀 집안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딱 근본 없는 집안, 근본 없는 인간들 같네요. 콩가루 집안이네요. 이혼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버리세요. 우울할 필요도 없네요. 둘 다 사람이 아니네요. 상간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순진한 남편을 나쁜 상간녀가 꼬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남편이 제일 문제입니다. 상간녀가 꼬셔냈다고 저렇게 나가 사는 남편이 문제인 거죠. 상간녀만 욕하는 모습이 좀 어이없어요. 바람은 같이 피는 겁니다. 맞아요. 남편이 문제인데 초점이 너무 상간녀한테만 맞춰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미련 버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정하게 현실 직시하세요. 어차피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봤자 몇 푼 안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 눈 딱 감고 이혼은 해주지 마시고 상간녀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하세요. 보통 높게 잡으면 한 번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혼 안 한 상태를 유지하면 상간녀 소송 계속해서 걸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계속 돈이 나가다 보면 그게 남편 주머니에서 나가든 상간녀 주머니에서 나가든 점점 부담이 되고 시댁이든 상간녀 부모든 둘 사이 정리하라고 난리일 거고 그 둘도 돈 때문에 개싸움 나고 헤어집니다. 불륜 뭐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습니까? 당한 게 분하면 분할수록 독한 마음으로 복수를 하세요. 그게 더 지옥 같으면 깔끔하게 위자료랑 상간녀 소송비 받고 끝내세요. 윗동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따로 고소하세요. 지나간 과거를 붙잡을 수는 없죠. 현재와 미래만이 남아있습니다.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